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7일 오전 11시 17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대령입니다. 지난 13일 제8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관은 조 단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준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앞서 이진우 사령관 등은 본인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답변을 피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그런 지시를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서 밑으로 하달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지시받은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물었습니다. 조 경비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경비단장은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도방위사령관은 그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파면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도 8대 0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유력한 지금 전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헌법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헌법 파괴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는 걸 가지고 이번 파면이냐 아니면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자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 제목은 그래도 대통령 임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다 입니다. 그는 후반부에서 요사이 화두가 된 탄핵 선고 전 하야를 다뤘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엔 어느 보수 원로가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걸 계기로 하야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체제 전쟁을 벌이며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여권에서도 끝까지 버티다 산화하는 게 대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탄핵의 멍에는 벗는 게 나을 것이다 등 득실 계산이 엇갈리는 듯하다. 야권에서는 탄핵 심판 중인 윤 대통령에게는 하야의 권한이 없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으로선 하야 옵션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끝까지 가야 일말의 활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란 혐의나 명태균 문제 등의 법적 봉인을 보장받을 길도 없다. 그러니까 자진 하야한다고 해서 그 대가로서 내란 혐의, 명태균 문제 등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탄핵 반대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겁하다는 힐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런 정파의 덕실이나 정략적 셈법을 떠나 하야는 윤 대통령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선택지라는 생각이 든다. 여론이 그나마 호전된 지금이라도 자신의 오판으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에 대해 스스로 최고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자 해지의 모습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닉슨의 하야 성명서를 다시 찾아보았다. 지금도 임기 만료 전 떠나는 것에 내 본능은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부통령 애거류가 비리 혐의로 사임한 것과 관련해 닉슨이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해
애건유를 먼저 속죄양 삼은 것이란 평가도 있다. 그렇게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닉슨은 본능을 억눌렀다. 윤 대통령은 곧 최후 진술의 시간을 맞는다. 역사에 남을 중요한 순간이다. 최고의 공복다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적어도 탄핵 심리 과정은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저를 지지했던 모든 분들도 100% 존중해달라는 명확한 메시지라도 나왔으면 한다. 그래도 대통령임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최후 진술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하야하겠다. 모든 책임을 내가지고 하야하겠다. 는 폭탄 발언을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의 힘을 위해서나 아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나 덕이 될 것이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판단인데 그래서 탄핵 선고 전 하야라는 이런 화두를 하나 던졌더니 지난 주말에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쓰고 또 논쟁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최후 진술을 해야 됩니다. 이 최후 진술을 역사적인 결단으로 만들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닉슨의 예를 들었는데 닉슨이 그때 하야하지 않았으면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내고 물러나지 않았더라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초대 대통령을 감금하고 또는 뭐 해외 추방을 했든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역사에 하야의 기록이 있습니다. 1980년 8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실권을 잡은 신군부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도 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상당히 높아진 이 순간에 결자 해지를 하면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혼란상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상당한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고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미 정리가 되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유령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유령이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은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멘트 하나도 그 역사적 진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정관용 논설실장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